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유기학 강사 최준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본 이론, 유기학 기본 이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을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제 기본 이론은 정말 제가 한 5년? 한 6년 전에 이제 기본 이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이제 PT 시절이었는데 유기학 기초 이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본 이론을 하고 그리고 필수 이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이제 완성했던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피트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보통 이제 기초 이론도 안 하고 기본 이론도 안 하고 이제 필수 이론으로만 이제 이론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편입 시장에 이제 와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기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유기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필수 이론을 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해서 유기학의 전반적인 반응들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 이론을 한번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 내용들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자, 일단은 2026 대비 커리큘럼은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월 달에 기초 이론을 다 이제 완강을 했죠. 이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 이론을 여러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함께 이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유기학 500제라고 해서 이제 이걸 기본 500제라고 할지 아니면 유기학 500제라고 할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이제 문제를 지금 소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소팅해서 이제 기본 이론과 병행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한 입체화학쯤 진행되고 이제 반응에 들어갈 때쯤 해서 기본 500제 또는 유기학 500제를 출간해서 여러분들이 병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날 거예요. 기본 이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필수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필수 이론과 함께 필수 천재 또는 이제 유기학 천재를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유기학 천재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끝냈었는데요. 올해는 그 첫 문제와 함께 이제 첫 문제를 적절하게 난이도별로 다시 나눠서 이제 기본 500제하고 필수 500제에 소팅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에 맞게끔 문제들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 문제를 출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문제풀이를 이제 이론과 함께 병행하면 이론의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함께 이제 500제 그리고 필수 이론과 함께 1000제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면 MDP나 여러분 편입이나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 유기시험, 유기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이론이 필요한 친구들은 유기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기초 이론 수강하시고 이제 기본 이론 하시고 필수 이론 하시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번에 바로 필수 이론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필수 이론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결코 늦지 않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은 유기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나 유기학을 작년에 한번 공부해봤지만 유기학은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 기본 이론부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8월달, 9월달 가면 이론이 끝났으니까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기출 예상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복원을 좀 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정리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 예상되는 문제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많이 풀어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이론까지 끝났으니까 이때 서머리 강좌가 이미 올라가 있죠. 여러분 이때 좀 더 보충할지 아니면 기존 강좌 그냥 활용할지는 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8, 9월에 이렇게 하면 메인 커리는 8, 9월에는 이 기출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12월에는 특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면 되고, 이제 반응 정리, 매핑이라고 하는 강의가 이미 여러분 잘 정리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퍼스트에서. 맞죠? 이런 것들 등등 이제 여러분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에는 분광학도 있을 테고,
유기 실험 이런 것들 작년에 하지 못했던, 작년에 시간 관계상 좀 준비할 여력이 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강좌들을 올해는 좀 자연스럽게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3월 달이니까요. 이제 기본 이론 한번 진행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 잘 필요한 친구들은 기본 이론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론 교재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지금 3월 11일이거든요. 오늘이 3월 13일 날 여러분 3월 14일 금요일에 여러분 입고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집은 1장 결합과 구조부터 이제 뭐 5장 입체화까지 또는 유기반응의 이해까지는 유기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유기학 진입장벽의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때는 이론 복습을 충실히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늦어도 유기반응의 이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문제집을 출간해서 여러분이 병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 교재 표지는 여러분 뭐 필수 이론과 동일한데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할까요? 네. 자,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본 이론은. 기본 이론의 범위는 유기1, 유기2로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요. 그래서 유기1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예전에 피트 시험 범위까지 여러분 주로 다루게 될 텐데, 일단 1장은 결합과 구조 또는 구조와 결합이고요. 그리고 2장은 산염기, 그리고 3장은 이제 알케인, 그리고 4장은 사이클로알케인, 그죠? 고리형 알케인, 그리고 5장이 입체화, 그리고 6장이 이제 유기반응의 이해, 뭐 일반학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 반응 에너지 도표, 그리고 반응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근데 유기학을 처음 하거나 일반학 처음인 친구들 이런 것들조차도 좀 생소하니까 일단 유기반응의 이해. 그래서 6장까지 해서 여러분 유기학 진입장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초이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꽤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한번 잘 수강해 보시고 기본이론 오시면 내용들이 많이 중복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장까지 유기화학의 핵심적인 개념들, 활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 잘 공부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뭐 해야 된다? 반응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작용기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7장은 할로젠 알킬, 8장도 할로젠 알킬, 7, 8장이 할로젠 알킬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9장이 알코올, 그리고 있어, 그리고 페놀에 관련된 내용이고 10장이 있어네요. 그죠? 알코올과 페놀이 나오고 10장이 있어, 그리고 고리형 있어인 에폭사이드. 그래서 9장, 10장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은 11장은 알켄, 그리고 12장은 알켄의 반응, 12장, 13장은 이제 알카인. 그래서 탄소탄소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에 관련된 반응들을 여기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이 이제 방향족 화합물인 벤젠, 그러니까 방향족성과 벤젠까지 해서 14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목차 보면 중요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두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 유기1 하고요. 보통 유기1, 유기2 이렇게 보통 나누죠. 그죠? 유기원은 보통 예전에 지금은 없었지만 PT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을 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1장 결합과 구조부터 1장 결합과 구조 또는 구조와 결합부터 벤젠고리 반응까지가 보통 유기1이고요. 유기1. 그리고 유기2라고 하면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하는 CO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갖는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 카보닐 화합물들의 반응, 그리고 탄소 질소의 결합을 갖고 있는 아민들의 반응, 그러니까 카보닐 화합물과 아민의 반응까지가 유기2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이론에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유기1까지만 여러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기1까지 잘 되면 유기2가 할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기1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2는 해봤자 그렇게 효율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MD도 보면 이제 MD 범위가 유기1, 유기2 다 포함되죠. 유기1, 유기2. 그러니까 MD 친구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유기1까지가 잘 정리 안 되면 유기2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학은 더구나 단원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단원이 포기가 되면, 빵꾸가 나면 나머지 단원에서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기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단원부터
단계 차례를 잘 다지면서 여러분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6.25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25를 잘 공부한 다음에 6.25를 공부하면 6.25가 할만해지겠지만 6.25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6.25 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에서는 6.25만 이렇게 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미트 전문대학원 시험에서는 6.25, 6.25가 다 출제되는 상황이지만 편입에서는 6.21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맞죠? 6.2가 다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6.25는 다 필수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6.25를 잘 공부하고 여러분 원하는 시험에 따라 그리고 목표하는 학교에 따라서 6.2까지 공부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14장까지 벤젠 고리의 반응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소개까지 했고 이제 1단원을 한번 볼 텐데요. 1단원은 보통 결합과 구조 또는 보통 구조와 결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기본 이론에는 각 단원마다 그 체크리스트가 각 단원마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핵심 개념 중에 어떤 내용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1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장 구조와 결합 또는 결합과 구조라고 모든 기본서의 첫 시작입니다. 유기화 기본서의 첫 시작인데요. 일단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항상 전자가 중요하죠.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가 중요합니다. 보통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전자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과목이죠. 근데 이제 이 1장에서는 제가 전자를 원자의 전자와 분자의 전자로 나눴고요. 이 원자의 전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다 일반화학 얘기입니다. 유기학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이때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 오비탈은 다른 말로 이제 궤도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파동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은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죠. 맞죠? 이 오비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에서 이 양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죠. 근데 유기학에서는 이 네 가지의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 뭘 하면 되냐? 전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전자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체외곽 전자, 그러니까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자의 개수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자 배치를 할 때 세 가지 규칙이 있죠. 축조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 훈투의 규칙. 이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성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들의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체외곽 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된다?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자,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전자, 이 체외곽 전자의 개수 파악입니다. 수 파악입니다. 수를 파악하자. 뭐 탄소는 4개다, 질소는 5개다 이렇게. 맞죠? 요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파악하면 이 체외곽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체외곽 전자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제 화학 결합에 사용되는 거죠. 이 화학 결합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보통 유기학에서 등장하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되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유기학에서는 공유 결합이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유기 분자들을 표현하는 방법, 유기 구조 그리기. 그죠? 그런데 유기 구조 그리기, 유기 분자들의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가장 잘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골격 구조입니다. 골격 구조. 그죠? 그래서 유기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자꾸 이제
연습장에 칠판에 짝대기를 그리고 실선들을 자꾸 그리고 뭐 탄소가 있다, 수소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의사소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골격 구조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형식 전화, 그리고 공명 이론, 유기분자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만 유기분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때 필요한 이론이 공명 이론입니다. 유기분자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공명 이론. 그리고 탄소 원자, 유기화학은 탄소의 화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탄소의 화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탄소가 어떤 결합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이때 필요한 이론이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이고,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혼성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6개월 공부했다고 하면 1장에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가장 뇌리에 크게 박혀 있겠죠. 혼성 오비탈, 뭐 sp3 혼성이다, sp2 혼성이다, sp 혼성이다. 물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혼성 오비탈을 바탕으로 분자의 실제 구조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1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이론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이 전기음성도의 개념으로 이제 결합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떤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냐, 어떤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이 결합의 극성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요, 그냥 일반화학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시험에서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PT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여러분, 미트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반학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간단하게 유기학 처음 인트로 할 때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1장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 혼성 오비탈,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시험에서 1장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얘입니다. 공명 구조 그리기입니다. 공명 이론. 분자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에요. 이 공명 이론. 이 공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명 구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선행되어야 되냐면 이 골격 구조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골격 구조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골격 구조를 그렸을 때 형식 전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녀석이 잘 되어야지만 뭐가 잘 된다? 공명 구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초이론 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같은데, 1장에서 여러분 나머지 다 몰라도 뭐만 잘 그리면 된다, 공명구조만 잘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명구조 그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 챕터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미리 제가 한번 언급 드릴 테고, 여러분 복습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테스트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